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성폭력과 관련해 여성이 아닌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례가 다수 접수됐습니다. 강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파 응급대피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자치구의 경우 재구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투수들이 선발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정치권이 내년 섬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여수 공항시설 보완과 활주로 연장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함께 했습니다. 요즘 같은 강추위 속에 몸을 녹일 수 있도록 광주 자치구별로 한파 응급대피소가 마련돼 있지만 보여주기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일부 자치구의 경우 여전히 무늬만 대피소였습니다. 보도에 천홍희 기자입니다. 광주역 대합실에 있는 대기실. 어르신들이 따뜻한 물을 마시면서 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한파에 추위를 피할 곳을 찾아온 겁니다. 추위에도 여기 따뜻하니까 좀 이따가 물도 따뜻한 마시고 좀 잠깐 쉬어가려고 왔어요. 이처럼 시민들이 추위를 피할 곳을 찾는 만큼 광주시는 한파 응급대피소를 마련했습니다. 일반 쉼터와 다르게 구별로 한 개씩만 있는 응급대피소는 한파 특보가 내려지면 24시간 운영됩니다. 이번 주에는 기온이 전주보다 최대 10도 이상 떨어진 만큼 광주시는 대피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보여주기식으로 대피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한 달 전 보도 이후 광주 서구는 구청 지하에 대피소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난방용품과 먹거리를 갖췄고 표지판도 설치했습니다. 반면 북구의 응급대피소는 여전히 구청의 상황실이었습니다. 대피소에 필요한 물품은 물론 쉴 수 있는 공간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상황실에서 수시로 회의가 진행되면서 그나마 있는 대피소마저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힘이 없는 회의인데 회의가 있었거든요. 광주시는 자치구에서 대피소를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시 차원에서 대피소를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지만 추위를 피할 일부 대피소가 재구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눈이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종종 강한 눈발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2cm 안팎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은 이후에도 계속되겠습니다. 이미 장성 상무대 지역에는 20cm에 가까운 눈이, 영광 염산 지역도 16cm 이상의 눈이, 광주 광산 지역도 10cm 이상의 눈이 쌓여 있는 상태인데요.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여전히 발효 중인 가운데 눈이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들어서는 눈이 잠시 멎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밤부터 또다시 강한 눈발이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적설량 살펴보시면 오늘 오전까지 광주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3에서 8cm가량의 눈이 내리겠고요. 오늘 밤 다시 시작된 눈은 내일까지 최고 10cm가량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모레도 광주와 서부를 중심으로 3에서 8cm가량의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눈과 함께 강한 바람도 계속해서 불고 있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됐고요.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이어지겠습니다. 강추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영하 5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3도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5.18 성폭력과 관련한 남성들의 피해는 그동안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16건의 성폭력 사건을 밝혀냈지만 남성의 피해는 규명하지 못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8차 보상에서 남성 대상 성폭력 사례가 다수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고 또 다른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피해를 취재진에게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차 5.18 보상에는 성폭력 피해 29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 5건은 피해자가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6건 중 1건인 셈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가 군에게 잡혀 총으로 성고문 등을 당한 사례, 5.18 추모 집회에 갔다가 경찰에 끌려가 성추행을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감 중 다른 재소자에게 성폭력을 당한 사례 등도 있습니다. 5.18 성폭력 피해야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반인륜 범죄거든요. 이번 8차 보상에 신청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인권을 보호하고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보상까지는 피해 사실 조사와 5.18 관련성 판단, 등급 판정 등 절차가 필요하지만 신청 자체로도 의미는 있습니다. 추가 피해 조사나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위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5.18 진상조사위원회는 5.18 성폭력 사건 16건을 밝혀냈지만 남성 피해는 규명하지 못한 채 활동을 끝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진조위에 짧게 진술했던 한 피해자는 당시 알리지 못한 구체적인 사실을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저는 애도 못 날 줄 알았어요. 거기를 옛날엔 플라스틱 자가 아니라 나무 자가 있었어요. 대나무로. 탁탁 때리면서 아무튼 많이 당했죠. 불개미를 집어넣어버려요. 이 같은 피해는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505 보안부대 지하실과 상무대 영창 주변, 광주교도소 등이 유력한 장소로 지목됩니다. 주로 그곳에서 수사가 진행됐고 고문이 자행됐기 때문에 그 공간 속에서 소위 인권 침해 사건이라든지 그 중에서도 성폭력 사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건들이 자행됐을 가능성이 높다. 보상이나 트라우마 치료 신청, 피해자 모임 등을 통해 5.18 성폭력 사례가 더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 각종 사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충분한 검토와 고민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제주항공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특위 대응이 본격화됩니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오늘 2차 회의를 열고 국토부와 행안부, 복지부와 경찰청 등으로부터 참사 대응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의 참사 원인 조사 상황을 점검하고 부상자와 유가족, 현장 대응 인력 등을 위한 의료와 심리, 민생 지원 여부를 살필 예정입니다. 한편 오는 15일에는 무안국제공항에서 희생자들의 49제 합동 위령식이 열립니다.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의 생생한 전지훈련 모습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발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내 선발 투수 후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직 메이저리거인 박찬호 선수가 기아 캠프를 깜짝 방문해 원포인트 레슨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이제 37살의 노자, 그리고 올 시즌이 끝나면 또다시 FA를 맞는 양현종. 첫 불펜 피칭에서부터 날카로운 변화구를 구석구석에 꽂아 넣으며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10년 연속 170이닝을 소화했고 통산 이닝도 2,503이닝. 통산 200승 고지와 KBO 역사의 새 이정표인 3,000이닝이 보이지만 팀과 자신을 위해서 서두르지 않고 투구 이닝을 조절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이닝에 대한 건 수치적으로는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좀 줄어든 이닝에서 얼마만큼 더 좋은 그런 투구를 보여줘야 되는지가 제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체 선발 투수로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황동화와 김도현. 대선배이자 전직 메이저리거인 박찬호 선수가 캠프를 깜짝 방문해 조언하는 원포인트 레슨은 그야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하나도 정확하게 던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거기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그 맛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올 시즌엔 9위를 더욱 가다듬어 명실상부한 선발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당찬 각오를 다졌습니다. 구속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구속이 빠른 게 좀 장점이 된 것 같고 이제 변화구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서 더 완벽하게 만들려고. 지난해 예기치 않은 부상으로 부침을 겪어야 했던 이의리와 윤영철 선수는 몸을 가다듬으며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의리 선수는 프로는 실력과 몸으로 말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도전자에서 도전받는 입장으로 바뀐 만큼
초심으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로 훈련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신감은 항상 있고요. 제가 준비한 만큼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뒤처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임스 네일과 아담 홀러 두 외인 투수가 원투 펀치를 구성하는 가운데 신인으로는 유일하게 전지훈련 캠프에 승선한 김태형까지 가세 기아 선발진은 그야말로 무한 경쟁 체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들 선수들이 몸을 착실히 만들어서 경쟁할 경우에 기아의 행복한 고민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통합 2연패를 향한 발걸음도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미국 어바인에서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지법 형사 2부 김영하 부장판사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브로커에게 금품을 주고 철거 공사를 따낸 40대 이모 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 당시 브로커들에게 5천만 원을 주고 성면 철거 공사를 따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부 김영하 부장판사는 수년간 염전에서 장애인들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장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신안군에서 염전을 운영하며 7년여간 장애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가로채거나 이들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는 수법으로 3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탄핵 심판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계엄에 따른 사회적 혼란은 외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호수 위 달 그림자를 쫓는 듯하다는 알 수 없는 변론만 이어지며 결국 계엄으로 야기된 혼란과 피로는 시민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란 국조특위 2차 청문회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서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 지시했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그간 주장과는 상반된 진술이 쏟아졌습니다. 그 인원이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도저히 그 인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5번째 탄핵 심판 변론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부인성 발언만 늘어났습니다.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헌재 심판에서조차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책임 회피성 변론만 이어지는 가운데 계엄 여파로 인한 혼란과 피로는 결국 시민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듣기 평가라고 이제 표현을 하던데 계속 반복돼 왔던 거라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국민들의 신뢰를 좀 잃지 않았나. 네, 한 번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군대 안에 국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저는 별거 아니라고 절대 생각을 하지 않고요. 무조건 저는 다음날 군대를 가는 줄 알고 진짜 심장이 덜컥 많이 떨렸다고. 자신이 법 기술자임을 이용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시민들은 사회 혼란을 야기한 대통령이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공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에 걸맞는 엄격한 결과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엄으로 인한 전국 혼란 속에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부인으로 일관하는 대통령의 변론에 시민들의 피로는 더욱 쌓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순천 도심 속 봉화산 주변에서 사슴무리가 주민들에게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산에 살기 시작한 사슴은 번식을 거쳐 개체수가 급증했는데 최근에는 아파트 단지에 접근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울타리 바깥으로 사슴 3마리가 지나갑니다. 뒤이어 큰 뿔이 달린 수컷 사슴이 수풀에서 나타납니다.
왼팔이다. 아파트 옆 공원을 뛰노는 사슴들. 순천 봉화산과 삼산 일대 등산로에서 볼 수 있는 사슴무리인데 요즘 출몰이 잦아졌습니다. 15년 전쯤 사슴 농장에서 탈출한 4마리가 야산에 자리 잡으면서 개체수가 70여 마리까지 늘었습니다. 순하고 귀엽고 그다음에 보면은 산에 올라갈 때마다 약간 힐링되는 기분? 온순한 데다 사람 접근을 피하는 탓에 아직 안전사고가 접수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산 주변에서 농작물을 기르는 주민들은 겨울철 먹이를 찾으러 내려오는 사슴 탓에 속을 끓입니다. 울타리 막아놓은 거 봤죠, 저렇게 막. 그러면 뭐대 뭐가 다 채소고 뭐 이거 다 뜯어먹고. 체리나무를 심어뒀는데 사슴이 갉아먹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비닐로 조치를 해둔 상태입니다. 번식으로 개체수가 늘고 사람과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공존을 위한 생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5년 전 순천도심 4차선 도로에서 사슴무리가 나타나 차량과 마주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60마리가 100마리, 200마리 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개체수를 염두에 두지 않은 정책이나 이제 사슴에 대한 배려는 자칫하면 이제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거죠. 관련법상 사슴은 야생동물이 아닌 가축으로 분류돼 포획할 수 없습니다. 개체수를 통제할 마땅한 방안이 없는 겁니다. 순천시는 우선 먹이를 배치해 사슴 이동 경로를 관리하고 환경부 전문가와 공조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여수공항에 대한 안전성 개선 요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정치권은 어제 내년 섬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여수공항에 대한 시설 보완과 활주로 연장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도의회 임시회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높은 콘크리트 둔덕과 짧은 활주로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여수공항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수공항은 안전시설 개선과 함께 신규 노선 유치에 힘쓰고 안건으로 상정된 여수공항 항공안전 강화 건의안도 재석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여수공항의 콘크리트 로컬라이저와 짧은 활주로 등이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해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또 내년 섬박람회 등 국제 행사를 개최하려면 국제선 부정기 노선 활성화도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026년 세계 섬박람회를 성공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2012년도에 전 세계 띄운 이상의 공항으로 자리매김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여수공항 활성화의 물꼬가 트이자 지역 경제계도 크게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여수공항은 갈수록 노선과 여객기 수가 줄며 경제계를 중심으로 증편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들은 여수공항의 국내외 노선 증가와 시간대 다변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김해나 무안 또 인천공항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또 시간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제가 좀 많이 불편함이 있어서 일본이나 동남아 쪽은 국제선을 우리 여수공항에 유치를 하면 좋겠다는. 전남도 역시 지방공항의 안전성 강화와 시설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무안공항은 조기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여수공항도 증편과 노선 확충을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는 겁니다. 국내선이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국내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편을 하고 그리고 홍보를 통해서 공항 이용률을 높이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상 규명과 더불어 지방공항에 대한 안전성 개선 요구가 본물처럼 터지고 있는 요즘, 내년도 국제행사 유치를 앞두고 여수공항이 안전공항으로 바로 서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광주 전남 지역 장애인 체육 선수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한전과 광주시, 전라남도 등은 어제 협약식을 열고 지역의 장애인 체육 선수 고용을 확대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한전은 시도 장애인 체육회 소속 선수 60여 명을 채용했고 앞으로 이들의 훈련과 대회 참가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광주 공동체의 발전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광주 활동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광주 NGO 시민재단은 어제 시상식을 열고 홍성칠 광주 진보연대 집행위원장에게 제1회 광주 활동가상을 수여했습니다. 홍 집행위원장은 시민이 주체가 되는 5.18 기념행사의 지평을 개척하고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광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 극우 세력의 구심점에 선 전광훈 목사. 대전에서는 전광훈 목사를 비판해 수년간 법적 다툼을 해온 대전 빈들교회 남재영 목사가 최근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남 목사는 전광훈 목사를 법원의 폭동 사태까지 부추긴 괴물이라고 평가하며 기독교계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전문화방송 윤소영 기자입니다. 뿔이 달린 전광훈 목사의 사진이 담긴 현수막이 교회 건물에 걸렸습니다. 지난 2022년 전 목사의 극우 정치 행보를 비판하는 광자를 홍보하기 위해 대전 지역의 한 교회가 내건 현수막입니다. 전 목사는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올해 초 대법원은 비판의 자유를 인정하며 교회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현수막을 내건 남재영 목사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남 목사는 극우 보수 진영과 결탁해 교인들을 체제 선동에 동원하는 이른바 전광훈 현상을 두고 볼 수 없어 광자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적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수화되고 가고 있는 것에 관한 담론들을 이걸 객관적으로 학문적으로 이거를 대중들에게 이를테면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또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빼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우로 지목된 전 목사를 괴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보편적인 가치를 상실해버리면은 어떤 괴물이 될 수 있는지를, 그리고 종교가 사실은 어떤 괴물을 만들어내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게 전광훈이에요. 수십 년간 보수 정권과 유착해온 한국교회의 병폐가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권력 친화적인 부분들로 행보를 해왔고 군사독재가 이제 성역화되어 있으니까 교회도 이를테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시대 정신을 저버린 종교인은 결국 사회의 상식과 어긋날 수밖에 없다며 맹신이 아닌 성찰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연 내가 시대 정신을 거슬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사회 보편적인 가치에 내가 응답하고 있는지, 그죠? 그리고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존중하는지, 이 세 가지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국내 3대 조선업체의 지난해 실적이 13년 만에 동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LNG 운반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을 집중적으로 수주한 덕분인데 올해 전망 역시 청신호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견제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MBC 경남 김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오션의 2024년 매출액은 10조 7,760억 원, 영업이익은 2,37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보다 매출액은 45.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020년 이후 4년 만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매출액 9조 7천여억 원, 영업이익은 4천여억 원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의 매출액은 25조 5,386억 원, 영업이익은 408% 증가한 1조 4,341억 원이었습니다. 국내 조선 빅3의 동반 흑자는 2011년 이후 13년 만입니다. 이런 실적은 고부가가치 선박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LNG, 즉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은 지난해 국내 상선 매출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하나오션은 47척 중 LNG 운반선과 LNG 저장 설비 19척, LPG 및 암모니아 운반선 5척을 수주했습니다.
2025년에도 LNGC 운반선 건조 확대 및 잠수함 신조, 미국 MRO 사업 확대 등의 영향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수주한 36척 가운데 LNG 운반선 22척,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2척 등 친환경 연료 선박이 86%를 차지했습니다. 올해도 LNG선 그리고 친환경 고부가 가치 선종, 해양 쪽에서는 FLNG 선종 쪽으로 선별 수주에다 집중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추격이 매섭습니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탱커와 컨테이너선의 수주에 힘입어 지난해 전 세계 선박 수주의 3분의 1을 쓸어 담았습니다. 여기에 LNG 선에도 눈을 돌리는가 하면 조선소 설비 확장도 꾀하고 있어 올해 한국과 중국의 조선업 수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광주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담보 없이 저금리로 대출과 이자를 지원하는 특례보증 규모가 올해 늘었습니다. 광주시와 광주은행을 비롯한 7개 은행은 광주신용보증재단에 1,700억 원 상당의 지원금을 출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00억 원, 2022년보다는 700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눈이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강한 눈발이 종종 이어졌습니다. 현재도 전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2cm 안팎의 눈발이 이어지고 있고요. 지난 밤 사이 장성 상무대에는 이미 20cm에 가까운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영광 염산 지역에도 16cm 이상의 눈이 내려 쌓였는데요. 눈은 오전 중에 차차 잦아들어서 오늘 오후에는 쉬어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 오늘 밤부터 또다시 강한 눈발이 이어지겠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 살펴보시면 오늘 오전까지 광주와 전남 서부에 3에서 8cm,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남해안을 제외한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3에서 10cm, 모레는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에 3에서 8cm가량입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눈 예보가 계속해서 나와 있는 만큼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눈과 함께 강한 바람도 지속되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이어지겠습니다. 강추위도 여전합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영하 7도 안팎으로 어제만큼이나 추운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한낮 기온은 영상권으로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단 5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 영하 4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3도 안팎 보이겠고요. 곡성의 현재 기온 영하 10도 안팎까지 낮아져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영상 2도 예상됩니다. 풍랑 예비특보도 내려졌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여전히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눈이 내리면서 흐린 날씨가 지속되겠고요. 강추위도 다가오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